2011년 8월 14일 오전 8시경 일본 오사카시 텐노지구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아침 청소를 하던 한 남성이 공원 화단에 놓여진 사각형의 페인트통 같은 18리터짜리 사각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통은요, 뚜껑이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냄새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가가서 그 테이프를 다 뜯어본 거예요. 이 통 안에 있던 건 사람의 머리와 오른쪽 발목이었습니다. 시신 상태는요, 거의 다 썩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당시 경찰은요, 사람의 독특한 뼈 형태가 아니었다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돼 있었대요.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감이 왔습니다. 아, 여기가 첫 범행 발생 지점이 아니구나. 이미 몸이 완전 썩어 있는 걸로 보아 이 사람 죽은 지 오래됐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와 오른쪽 발목밖에 안 나왔잖아요. 나머지 시신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날 14일 오후 공원 전체를 다 뒤집니다. 그 결과 맨 처음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 주차장에서 두 번째 똑같은 페인트통이 발견돼요. 열어봤더니 안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그걸 또 열어봤더니 사람의 손목과 견갑골, 왼손과 오른손 및 골반이 똑같아요. 이미 다 썩었어. 그런데 조사 결과 뼈 쪽에 날카롭게 베인 흔적이 보이네. 그리고 그 통 안에 있던 비닐봉지에 2006년 신문 한 장과 주방용 탈취제 2개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된 건 이 2006년도 신문이었습니다. 시신은 2011년도에 발견됐거든요. 신문이 2006년도 신문이야. 시신도 바싹 썩어있고. 혹시 시신 2006년도에 사망한 건가? 다음 날인 8월 15일 아침 쓰레기 수거장에서 또다시 세 번째 통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왼발과 다른 신체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증거들은 조사를 위해 모두 법의학 부서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들은 이 흩어진 시신들을 하나하나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법의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자, 제가 여기서 발견된 부위들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에서 머리와 오른쪽 발목이, 두 번째 통에서 나온 게 오른쪽 손목과 왼손과 오른손, 견갑골과 골반, 세 번째 통에서 나온 게 사람의 왼발과 다른 조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오른쪽 손목과 왼손과 오른손? 이거는 같은 말 아닌가? 오른쪽 손이 2개 나왔다는 거야? 이 피해자 오른손이 2개였나?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신, 한 명의 시신이 아닌 2명의 시신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2명이 모두 토막나 뒤섞였다는 것. 거기다 플러스로 DNA 검사 결과 두 번째 통에서 발견된 손과 첫 번째 통에서 발견된 머리, DNA가 달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 첫 번째 피해자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자, 두 번째 피해자의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자로 이 둘 유전적인 관계가 있다고 나옵니다. 즉 살해된 이 두 사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 겁니다. 부검 결과 이 두 사람은요, 약 5년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여러분, 5년 전에 범인이 이 아들과 엄마를 죽이고 다 토막내서 통에 담아 유기를 한 거거든요. 나름 되게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힘들게 살인 안 들키려고 이렇게 애를 써놓고 도대체 왜 이것들을, 그것도 몇 년이 지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 버린 걸까? 무슨 생각인 걸까요? 혹시 범인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거나 아니면 엄마와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인과 이 깡통을 버린 범인이 다른 사람인 걸까요? 그나마 경찰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한 건 지금 엄마와 아들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발견된 2006년 신문을 단서로 2006년도에 아들과 엄마가 함께 실종된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엄마와 아들이 함께 실종 신고된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피해자 엄마는 당시 46살이었던 후지모리 미치오, 또 다른 피해자 그녀의 아들 장남 당시 21살이었던 후지모리 요시다. 이 둘을 실종 신고한 사람은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당시 50대 후지모리 야스타카였습니다. 5년 전 야스타카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이 실종됐다. 이 이후 그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야스타카 말에 의하면 자기가 원래 아버지 인쇄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게 경영난에 빠지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가 한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사장에서 직원으로 바뀌었으니 월급이 확 줄었겠죠. 이에 대해서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준 그 순간부터 날 무시하고 자기의 현재 상황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빈번해졌다는 겁니다. 막 소리 높여 싸우다가 늘 아내가 했던 말, 지긋지긋해.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 나 집 나갈 거야. 혼자 잘 살아봐. 처음에 야스타카는 이 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열받으니까 확 뱉은 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딱 왔더니 아들과 아내가 없어. 그때서야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실제 이 말을 들은 당시 경찰은요, 이 부부의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정말 이 두 사람의 핸드폰, 지갑, 카드, 중요 서류 등등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출한 것 같아. 혹시나 싶어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도 조사해 보는데 원한이 있는 사람도 없고 무난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수사가 끝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실종 뒤에는요,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우선 남편 말대로 남편의 낮은 수입이 싫어 막 무시하고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다면 왜 큰아들만 데려가나요? 이 집에 막내 아들이 또 있었어요. 자, 데려갔다는 큰아들은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나이죠. 막내 아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가 더 어렸어요. 엄마 입장에선 더 걱정스러운, 더 나이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게 보통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데리고 가던지.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팩트는 아내와 큰아들이 사라졌던 이쯤 이 부부 사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네? 그 이유가 남편이 덜 벌어와서가 아니에요. 이 썩을 놈의 손모가지를 콱 그냥 잘라버려야 돼. 이 남편 놈이 술과 도박을 해. 지 돈으로 조금만 하면 몰라. 도박에 미쳐서 집안 재산을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 누가 잔소리 안 해요. 도박에 미쳐서 아이들 학비까지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아내가 막 뭐라 하니까 듣기 싫다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속사정을 알게 된 후 경찰의 의심은 누굴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자 아버지인 후지모리 야스타카죠. 이 야스타카의 가정폭력, 술, 도박, 당연히 아내 플러스 이 아들들 또한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반대로 이 아버지 또한 장남을 원망했어요. 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놈의 큰아들 새끼가 내 편이 아닌 자꾸 지 엄마 편을 드네? 같이 합세해서 날 막 잡아 먹으려 그래 이것들이. 그래서 화가 나 이 둘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닌가? 죽인 다음 그들이 집에서 가출한 것처럼 위장, 진실을 은폐한 거 아니야? 경찰은요, 이 방향으로 조사를 합니다. 곧바로 증거가 쏙쏙 발견돼요. 우선 첫 번째 증거, 살인이 일어났던 2006년 당시 이 남편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약회사에 페인트 통들이 있는데 이 통이 나지 이거.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던 페인트 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제약회사에서 쓰는 통이야. 이걸 확인한 경찰은요, 바로 이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조사에 들어갑니다. 2011년 이때 남편은요, 실직 상태로 집에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분가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이 집을 샅샅이 조사해 봤더니 엄마야, 이 집 부엌 구석진 곳에 혈흔 반응이. 봤더니 엄마야, 모두 큰아들 피야. 혈액양과 혈흔이 흩어진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집 밖에서 살해당한 게 아니야. 집 안에서 살해당했네. 바로 이 야스타카 체포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더 많은 증거가 밝혀지면서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그의 자백에 따르면 2006년 4월 이 둘을 죽이고 집에서 대략 간단하게 토막을 낸 뒤에 담아서 차를 타고 자기가 일하던 제약회사로 가지고 와요. 제약회사에서 더 잘게 토막을 냅니다. 그 후 회사에서 쓰는 페인트통 4개에 나눠 담고 이것을 다시 골판지 상자에 넣어 약 3년 동안 회사 안에 유기해요. 3년 동안 회사에 숨겨놨다가 자기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 시신통을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11년 7월 말까지 내내 시신과 함께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2011년 7월 말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입원해야 된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순간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재수없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걱정이 현실이 돼버렸네. 입원했다가 집에 왔더니 집이 털린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 뭐 집이 털린 건 그렇다 쳐요. 시신이 든 통! 이 통이 다 사라졌어. 이 진술에 뒷받침하듯 목격자가 또 한 명 나옵니다. 공원 인근의 한 주민이 7월 말 어느 날 밤에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이 발견된 현장 인근 주차장에 저녁에 밴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차에 남녀 3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 3명이 이런 비슷한 통 몇 개를 차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목격자의 말이 진짜라면 그럼 이 3 남녀와 야스타카는 무슨 관계인 걸까? 이들이 왜 이 통을 여기 두고 간 걸까? 바로 생각되는 건 야스타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이 3명이 도둑으로 들어간 거지. 야스타카 집에서 귀중품 이것저것 훔치다가 이 통을 본 거예요. 뭔가 이 안에 돈 될 만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고 차로 옮긴 후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웬걸 시신이 있으니까 지들도 얼마나 놀래요. 지들도 살인의 연루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도둑질 한 것도 걸리고 할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 늦은 저녁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 버리고 간 게 아닐까. 여러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 야스타카 갑자기 재판을 며칠 앞두고 말을 바꿉니다. 전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둘은 죽어 있었어요. 아마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아들 옆에 큰 망치가 놓여져 있었고 아내 역시 욕실에서 스스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전 너무 놀래서 막내 아들이 이거 알면 안 된다는 생각에 큰 아들과 아내의 몸을 토막내 숨긴 겁니다. 그리고 가출로 거짓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 믿음이 가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점 투성이잖아요.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아내와 아들이 죽어 있었다면, 그들을 사랑했다면 119에 신고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내 아내와 아들이 죽어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내 막내 아들이 알면 안 되니까 내가 톱으로 토막 내야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고 슬퍼서 울부짖고 난리쳐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아들 옆에 망치가 있었다. 망치로 스스로 죽었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기 머리를 자기가 망치로 내리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까? 약물이나 목이나 이렇게 하지. 무슨 자기 머리에 내리치는 방식으로 해요. 말도 안 되죠. 100% 이건 살인입니다.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부 사이 자주 싸웠다, 큰아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건 모두 재판장에서 이 작은 아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범죄 현장에 아들의 피가 많았어요. 피의 양으로 보아 이는 분명 구타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죠. 추정했을 때 그날 아내를 먼저 막 때리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큰아들 터진 거지.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 모습에 또 엄마 놀래가지고 막 미쳤냐고 달라들고 하니 아이씨 모르겠다. 엄마도 살해하고 토막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아스타카 시신을 토막내고 페인트통 4개에 나눠 담았다고 했어요. 4개를 집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공원에서 발견된 페인트통은 3개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통은 어디 있는 걸까요? 추정한 거는 4통을 다 공원에 버렸는데 이 한 통은 쓰레기차가 수거해 간 게 아닐까. 이 통들이 각각 놓여진 위치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이 먼저 수거가 된 거지. 이 또한 추정입니다. 결론은 2013년 7월 17일 아스타카 징역 28년이 선고됩니다. 2명을 죽였는데 28년? 아무래도 증거가 없어.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800년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안타까운 건 현재까지도 이 새끼가 왜 아내와 큰아들을 죽인 건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살인의 진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죽인 거라 내가 왜 죽인지 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열받아서 제정신 차리고 보니 다 죽이고 이렇게 됐다. 미친놈인 거죠. 인상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28놈을 선고받은 아내와 아들을 죽인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